안녕하십니까? 네, 고영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이제 우리가 행정사와 관련해서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그 행정법이라고 하는 과목에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법이라고 하는 건요, 실제 법대생들 입장에서도 1학년 때 헌법 같은 거 배웁니다. 민법 배우고요, 형법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칭 기본 3법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법학에 처음 입문을 하게 됐는데, 요게 이제 실체에 관한 법이라고들 해요. 실체에 관한 거는 과연 이 주목이 있냐 없냐, 그렇죠? 형법 같으면은 이게 유죄냐 무죄냐, 민법 같으면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실체에 대해서 규명하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실체에 대해서 먼저 규명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실체는 있는데, 실체법에 의해서 실체는 있는데, 그게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실체에 대한 각각의 해석이나 이해가 달라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문가 집단에게 우리가 맡겨놨습니다. 그 전문가를 이렇게 법에 따라서 실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너가 권리자야, 넌 유죄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판단 선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판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이 법원에 가서 하는 일련의 절차를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소송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에 관한 법은 공평하게 소송을 원하는 사람과 소송 당한 사람 간에 있어서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공정하게, 공정한 룰을 정한 법. 그래서 실체 규명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또 공정한 그런 경기 규칙을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소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법과 소송법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법, 형법, 헌법, 이런 이제 세 가지 기본 3법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 관한 분쟁을 이렇게 해결하는데 가장 축이 되는 게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행정소송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 이제 우리가 사인 간의 관계를 비유를 한다면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라고 하는 이제 공적인 영역을 관할하는 거다 보니까 민법에서 이 집은 너의 집이야 이런 것처럼 과연 국가가 하는 행위가 적법인가 위법인가를 따지는 거, 실체에 대한 것이 행정법이고요. 그 행정법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행정법에 있어서 그 다툼이 생겼을 때 과연 국가가 한 행위가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 거기에 관해서 다투는 절차에 대해서 정한 법이 행정소송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민법 따로, 행정소송법 따로, 형법 따로, 형사소송법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행정법은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뭉뚱거려서 행정법이라는 미명하에 같이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법을 공부하려면은 법대 1학년 학생들한테 그냥 가르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민법, 그 다음에 이제 실체에 대해서 다 규명하고 난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요. 민법이 양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다 하시게 될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행정법이라고 하는 사와 다른 공과 사 우리 구별하잖아요. 그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을 보통 3학년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민법이 이제 한 2년 정도 거쳐서 끝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 민법과 다른 행정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특수성이 있는 행정소송법 이렇게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법대생들은 3학년 돼서야 행정법을 배웁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선생님 행정법을 하려면 민법도 해야 되고 민사소송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법의 어떤 다른 특수적인 성격, 행정법, 그리고 그 속에서의 민사소송과 다른 행정소송법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은 환갑도 넘고 진갑도 넘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실 때까지 행정법을 마스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사를 준비하시면서 행정법을 하게 되느냐. 행정이 어떠한 독특한 특색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하려면 민법에 관한 기본 지식도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점차 이렇게 얹혀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역으로요. 거꾸로 행정법을 보면서 민법이라는 게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론은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요. 이제 법학의 당사자는 우리가 갑과 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 10층짜리 건물 한번 지어봐라 이러면은요. 나는 1층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한 2층으로 안 올라갈 테야. 이런 스타일의 갑, 그죠? 그 다음에 1층이 완벽해지면 2층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의 갑이고요. 엉성하게라도 그냥 막 대충 짓습니다. 그냥. 그죠? 대충 지어요. 사실 막 여기도 막 삐뚤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막 잘못되어 있고, 그래도 막 갑니다. 10층까지 짓고, 나중에 이 덧대서, 그렇죠? 거듭거듭 덧대서 이 부분을 보수하고 수선해가는 이런 스타일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보다 행정법을 전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건 비단 행정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학에 있어서의 기본입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10층까지다. 그러면은 여기 1층을 설명하는데 뭐 4층, 10층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4층하고 10층을 1층을 설명하는데 예로 들고 예시를 하고 인용을 하고 하는데 사실 여기 배우지도 않은 데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여기 1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야, 얘가 1층이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다 어차피 이제 1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부분에 여기는 이런 바닥이 대리석이야, 뭐 벽이 이런 걸로 마감이 돼 있어. 이런 걸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1층이구나 요거만 아시고 4층, 10층에 관한 사항이 인용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겠거니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 호기심의 동물이라 마치 여기가 꼭 완벽해야 그 다음에 대한 이해가 잘 될 것 같은 이런 강박관념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꾸준히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이제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행정법의 전체적인 목차를 보면요, 여기가 행정법이라고 하는 실체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실체법은 과연 국가가 하는 행정이 우리가 좀 이따가 전체적인 매핑을 한번 할 텐데 행정이 옳고 그리고에 관한 것을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니까 그래서 옳고 그르고 여기에 대해서 요건 옳은 거고 요건 틀린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규명하는 법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실체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투는 법 소송법이라 그랬잖아요. 소송법이 여기 또 나옵니다.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게 필수적인 전제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기 설명하다 보면 여기서 이와 같은 실체가 소송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배우지도 않은 거를 지금 요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실체적인 이해만 그냥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뒤에 있는 걸 자꾸 인용을 하느냐. 잽을 날리는 거예요. 미리 계속 잽을 날려서 정말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이 친구가 궁금증이 하늘을 찌를 때쯤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게 이런 거야 하고 나옵니다. 그죠?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 근데 요게 이래도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래독일 때 여기 갑의 스타일대로 공부를 하면요 5만점이 다 떨어져 버려요. 나는 법이 너무 딱딱하고 싫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이러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중학교 때 보면은 그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그 과목 자체가 싫어지고 그 과목 자체가 싫어지면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결과는 결과대로 안 나오는 거 우리 10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본 강의를 할 때는요, 그냥, 내가 오늘 요만큼을 했다. 야, 정말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는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단락단락 정리는 하세요. 그죠? 한마디로, 오늘은 행정에 관한 거를 했어. 행정? 어려운 거야. 뭐 이렇게로라도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막 여러 가지 인용이 있었던 거, 그런 거 연연해 하지 마세요. 쉽게 말해서 1층 건물에 지금 여기가 1층이야만 아시면 돼요. 기둥이 몇 개고 바닥 마감재가 뭐고 대리석이 깔려있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 5, 6층, 7, 8층 가고 있으면요. 여기가 막 새로 채워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요게 법이에요. 근데 요 찜찜한 상태에서 가는 방법을 견디시고 즐기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사시, 행시, 외시 다 가르쳐보고 이제 변호사 시험 하는 친구들도 가르쳐보고 그러면요. 그 법대 나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업 딱 첫 10시간 시작하려고 하면 앞에 이렇게 딱 형광펜 4개 잡고 있습니다. 되게 여학생들이 그런 게 많죠. 왜 그래?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안 놓치고 다 캐치를 해서 행정법을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정복 못합니다. 정말 녹음을 떠놓고 100번을 읽어도 안 돼요. 이걸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합니까? 그럼 만약 선생님 제가 여기서 1층 가르치면서 이걸 4층을 있는 대로 다 가르쳐주고 10층을 있는 대로 다 가르쳐주고 해서 여기서 가르치면요. 12번에 끝나야 될 수업이 10일이 가도 10회가 가도 여기 1층을 못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1층인지 4층인지 10층인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정법 죽여버리겠어. 안 죽습니다. 그래서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3교시 끝나고 그래서 오늘 하루 3회분 분량이 끝났다. 1교시 때는 내가 뭐에 대해서 했었던 것 같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한 것 같다. 세 번째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한 것 같다. 이렇게 한 두세 문장으로 정리는 하세요. 이걸 제가 뭐라고 하느냐. 대나무 이론이라고도 해요. 뱀보세요. 제 생각에. 대나무가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높게 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매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한 회분, 또 오늘 1, 2, 3회분에서 오늘 하루 분량, 나는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어. 내용은 뻥 비어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참 가다 보면 어차피 채워질 거예요. 1회동만 할 거 아니잖아요. 기본 강의도 하고 심화 강의도 하고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계속 덧대서 칠해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기본 강의 같은 걸 할 때는 이 과목 전체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그죠? 흥미를 갖고 내가 전체가 어떻게 생겨먹었구나 재미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하면 책 어디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 정도를 찾아보실 정도의 능력만 갖추시면 기본 강의의 최우수 모범생, 수험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책꽂이를 만들었으면 하나하나 거기다가 책을 정리하고 채워 넣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책꽂이는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 꽉 차진 않습니다. 꽉 차서 하려면 70 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채우는 데까지 채우고 그 속에서 가장 어느 정도 상대적인 우월감이 있을 때 시험을 봐서 합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일한 시간을 딱 구애를 한 수험생이지 절대 행정법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면은 이거는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와 같은 건물 또 대나무에도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둘이서 여기서 막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 주제를 곰곰이 봤더니 저쪽 지금 산 너머가 구름이 까맣게 껴있는데 갑이라는 친구는 비가 온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라는 친구는 비가 안 온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차피 둘이 굴로 간대. 좀 있으면. 좀 바보 같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가면 알게 될 건데 여기서 4층 1호쿵, 10층 1호쿵 티격태격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4층의 실체에 대해서 10층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1층에서는 궁금할 거예요. 하지만
대충 실루엣만 잡고 가시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이래도 갈 때가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 법학에 발을 딛는 친구들, 더군다나 처음 법학에 발을 딛는데 행정법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그죠? 법대생들도 어려워하는 행정법을 통해서 법을 처음 입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해봤는데 야, 내가 선생님이 얘기한 거 강사가 얘기하는 야, 10% 정도나 뭐 이게 쑥쑥 들어와. 야, 10% 정도가 들려. 오, 와, 나는 전생에 대법원 판사였나 봐. 내가 환생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법 없이 살아도 살만한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법 없이 살다가 좀 법을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맞아, 저거였어, 저거.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구속이 됐었구나. 이러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삶이 지난하게 힘드셨던 분들일 거고, 아,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인맥 때문에, 좋은 인연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법 없이 교도소 안 가고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지. 내가, 야, 그때 내가 사기를 제대로 못 쳤던 게 저거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 없이 살던 때에서 이제 법에 대해서 입문을 하게 되는데 행정법이라고 하는 나름 어려운 법학을 가지고서 입문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내가 하나라도 들리면 원래 안 들리는 게 정상인데 정말 내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다른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흥미를 좀 붙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흥미를 붙인다고 또 재밌게 느껴진다는 거. 자, 이렇게 되면은 그 과목보다 쉬워지시고요. 여러분 점수도 잘 나옵니다. 자, 흥미를 붙이시려면요, 딴 거 없어요. 기대 수준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낮추시면 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저 친구가 내가 이 정도 10만큼 하니까 저 친구는 20 정도를 내가 기대를 하고 있으면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저 친구는 내가 챙겨줘야 하는 친구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면 고맙기도 하고 존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공부를 할 때는 낮춰 잡으세요. 기본 강의 할 때는 낮춰 잡으셔서 재미 붙이는 거 10개 중에 하나가 들려도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0개를 다 이해하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선생님도 힘들지만 선생님이야 뭐 어차피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직업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다 하나하나 한 문장을 이해하려는데 단 하나 끊어가지고서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힘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실루엣으로 여기서의 포커스는 이거구나 이 정도만 그건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 과목을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야 이거는 내가 언젠가는 다 채워가는 거야 이렇게 자신감 가지시고 저랑 같이 하다 보면 행정법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르리라고 봅니다. 좀 짧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나름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